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빔 프로젝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낭만적인데 쉽게 다가가기 힘든 아이템. 왜냐면 일단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처럼 내 집이 없다면 이거 많이 번거로워지죠. 프로젝터를 쓰고 나면은 항상 뒷정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셋업 과정이 저는 좀 번거롭고 부담스럽더라고요. 내 집 있는 분들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계속 손이 가게끔 만드는 재미있는 프로젝터가 출시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거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벤큐 TK705i 4K 홈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터입니다. LED 광원을 활용하는 4K DLP 프로젝터입니다. 최대 3000안시 루멘, 동적 명암비 최대 60만 대 1, REC709 98%의 컬러 커버리지를 지닌 제품이죠. HDR10, HDR10 플러스 등의 HDR 규격을 지원하고요. 최대 약 762cm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면 역시 XPR 기술을 활용합니다. DMD 칩셋 크기는 0.47인치. 일단은 사양을 지금 잠깐 읊어드렸는데 아주 초고사양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터예요.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토키스톤이 굉장히 정교해요. 미쳤다 이거. 보이세요? 맨 벽에다가 쏜 거잖아요. 저기 막 스탠드 등 켜져 있고 그냥 벽에다 쌌는데 저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네, 솔직히 길게 할 말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또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광학 모터를 활용하는 최대 1.3배 광학줌, 전면 티오프 카메라를 활용하는 정밀한 자동 2D 오토 키스톤, 우리에게 친숙한 구글 TV OS 기본 탑재, 오토 시네마 이미지 모드, 프레임 보관 기술, MEMC 등의 편의 기능들을 고루 갖췄습니다. 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300만 원대 게이밍 프로젝터 벤큐 X3100i와 비교시 시스템 사양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TK705i는 X3100i를 비롯해서 대다수 프로젝터들이 갖지 못한 그런 편의 기능들을 다 갖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극대화된 편의성, 극강의 가성비, 제품 가격 219만 원입니다. 플래그십에 준하는 핵심 요소들을 갖추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 타이틀을 붙여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지금도 복잡한데 그죠? 다 설명드리면 재미도 없고 더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도 있어요. 제품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전면 패브릭 마감, 측면 사이드 벤트 디자인, 모던하죠. 참고로 이 겉면 셰시는 플라스틱입니다. 알루미늄 아니에요. 무게는 약 3.8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터가 작으면 뭐에 좋을까요? 설치 부담이 없죠. 공간 제약이 덜하니까. 대신 벤큐는 본체 내에서 AC 어댑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꽤 크죠? 벽돌입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밝은 프로젝터잖아요. 그런데 이 어댑터를 외부로 빼면서 또 다른 장점, 이점이 생겼죠. 열 관리가 쉽고 그만큼 내장 팬 소음도 작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몇 시간 내내 사용해도 이 외부 온도는 굉장히 미적지근해요. 따뜻하다라는 표현도 쓰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미적지근해. 그리고 소음도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저 키라이트, 그러니까 조명 내장 팬보다도 조용합니다. 작은 본체만큼 사이드 컨트롤 패널도 작게 설계됐습니다. 물론 실사용에 이 버튼들을 누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리모컨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품 상단에 숨겨진 이 빌트인 받침대가 더 흥미로웠어요. 제품을 뒤집어서 역방향 설치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별도 전용 스탠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스탠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이 친구의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좀 설계된 걸로 보였는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 있어요. 최대 16W. 가볍게 쓰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품질이에요. 영화,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게 몰입을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장 스피커잖아요. 어쨌든 제품 후면은 이렇습니다. HDMI 2.1 포트가 두 개인데 하나가 딱 보면은 오디오 리턴 플러스죠. 이 아크를 지원해요. 저처럼 사운드바나 기타 등등의 오디오와 연결할 때 사용되죠. 블루투스 오디오도 지원을 해요. 근데 저는 블루투스 연결을 잘 쓰지 않아요. 레이턴시 때문에. 단순히 음악 청취용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게임을 즐길 때는 레이턴시가 확 느껴지죠.
제 경우에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있잖아요. 그 동글을 여기 USB에 딱 꽂아서 무선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대 30W 출력의 USB-C DP 포트가 포함됐습니다. 여러 모바일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고 동시에 충전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맥북 에어를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출력과 동시에 충전까지 하는 거죠. 닌텐도 스위치 2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전은 되는데 HDMI를 연결해도 화면 출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야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면서 게임 이야기는 왜 나와? 게임도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최대 4K 60Hz의 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데 콘솔하고 연결했을 때 인풋 렉, 지연 시간이 약 5ms입니다. 4K 60프레임에서. 일반적인 4K 프로젝터들과 비교했을 때 게이밍 프로젝터 말고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놀랍게도 설치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편해요. 제가 다뤘던 프로젝터들 경우에는 뭐 오토키스톤을 대응한다고 해도 그리 영리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 친구는 영리해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경계를 계산해서 그 안에 이미지를 넣는 거죠. 자동 초점이고요. 물론 원한다면 전부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오토키스톤 작동 직후 미세 조정을 통해 더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오토키스톤은 제품을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을 더해서 높은 설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강 위치는 잡아줘야 되고 높이 조절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키스톤 기능을 딱 쓰면은 마법처럼 툭툭툭 탁 되는 거죠. 그리고 투사 거리도 제법 짧은 편이에요. 제 작업실 기준 약 2.4m에서 약 254cm의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100인치. 공식적으로는 최저 길이가 약 2.2m예요. 짧은 투사 거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러한 편의 기능, 특징으로 인해서 프로젝터 설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막말로 저기 저 이땡땡 책장 그냥 저기다 올려놔도 돼요. 제품이 작으니까. 또 있어요. 쐐기를 막는 포인트. 스트리밍 스틱 설치를 위해서 본체 상판을 뜯어내거나 숨겨진 HDMI 포트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글 TV OS 기본 탑재거든요.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여러 OTT 서비스를 한 번에 몰아서 설치하고 즐길 수 있어요. 넷플릭스 공식 인증이고요. 이제 우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리모컨에도 딱 있잖아요. 넷플릭스. 구글 어시스턴트가 함께 한다는 점 또한 여러모로 유용하죠. 리모컨을 활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콘텐츠를 찾거나 원하는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모바일 앱과의 연계인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벤큐 프로젝터 앱이 있어요. 근데 아직 TK705i가 없어요. 여기 곧 출시됩니다로만 써 있고 그래서 아직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전에 다뤄봤던 벤큐 프로젝터들을 생각하면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프로젝터의 전부는 될 수 없겠지만 절반은 한다고 봐요. 더 고가의 프로젝터라고 해서 이런 편의 기능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고가로 가면은 이미지 품질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지 그 편의 기능까지 그걸 비례해서 같이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의 최대 광량은 3000 안시 루멘입니다.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해요. 물론 프로젝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시 루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긴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수치예요. 명암비는 최대 60만 대 1 동적 명암비입니다. 최대, 동적. 대부분의 프로젝터가 비슷한데요. 이미지 모드 및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 이 수치들은 각기 달라집니다. 이 친구가 내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프로젝터를 하면은 이런 질문도 따라오기는 해요. 대낮에 커튼 다 치고 즐길 수 있을까? 즐길 수는 있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프로젝터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제품만 놓고 본다면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밝은 환경에서도. 최대 3000 안시루멘이니까요. 500, 1500 안시루멘 이런 제품들과는 비교 불가죠. 훨씬 밝으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 불이 다 켜진 상태로 영화를 상영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프로젝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충분히 좋은 품질의 화면을 만날 수는 있어요. 블랙 레벨이 다소 높다고 보긴 하는데 제품 가격과 여러 편의 기능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컬러 표현력 자체는 준수한 편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TK705i는 DCI-P3 영역은 대응하지 않아요. 풍성한 색감을 표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차분한 이 컬러 톤 때문에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 세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러한 아쉬움을 충족시켜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동적 색상 부스트. 해당 옵션을 또 너무 높이면은 굉장히 과장된 그 비비드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음 정도로만 설정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지 모드는 SDR이 유저, 브라이트, 오토 시네마, 에너지 절약, RPG, FPS. HDR은 HDR 유저, HDR10, HDR 오토 시네마, HDR RPG, FPS 등의 이미지 프리셋이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벤큐 측이 크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은 오토 시네마요. 영상 제작자가 의도한 화면, 컬러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다.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최대한 가깝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오토 시네마 모드라고 써져 있지만 저는 그냥 올인원 모드라고 부릅니다. 제 멋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왜 올인원 모드라고 하냐면 사실 이 오토 시네마 기능은 여기 제품 상단에 있는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들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쓰는 게 이 오토 시네마 모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서 다 잘 해주니까, 지가. 제 작업실에서는 이 오토 시네마 모드를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켈빈 값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온도가 높아요. 근데 국제 표준은 6500 켈빈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오토 시네마 모드를 쓰더라도 조금만 더 건드려주면 맛깔나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쓰던 사용자 모드를 사용해요. 여기선 유저라고 돼 있죠. 저게 사용자 모드예요. 모니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내 입맛에 맞게 세팅해서 쓰는 거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이 기계들의 자동 설정보다 제 눈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좀 건방 좀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뭐 제가 매번 디스플레이 계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들인데 저는 뭐 DNR, MPEG, NR과 같은 노이즈 감쇄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감소되면 더 깨끗한 이미지 품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인데 이제 그게 과하면 이미지가 많이 뭉개지죠. 그리고 원 저작자의 의도일 수 있죠. 필름 노이즈 또한. 그리고 적응형 루마 컨트롤, 로컬 컨트라스트 컨트롤, 그러니까 로컬 대비 제어. 이 두 옵션이 좀 많이 중요해요. 뭐 모니터나 TV로 비유하면 로컬 디밍인 거죠. 전체 화면의 광량을 조절해서 이 명암비를 개선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LED 광원 출력을 낮춰서 더 낮은 블랙 레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적 명암비 60만 대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옵션입니다. 최대한 그 수치에 가깝게. 저는 뭐 즐기는 컨텐츠에 따라 달리 설정하긴 한데 보통 낮음 중간 정도의 옵션들로 제어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 높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 선명도, 샤프니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지금 705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미지 모드에 적용된 이 샤프니스 값이 선명도 값이 7에서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 샤프니스가 높으면은 선명해 보이는 효과는 참 좋은데 자칫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부 컨텐츠를 감상할 때는. 그래서 저는 1에서 2 정도로 낮춰서 사용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고급스러운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오토 시네마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HDR이 조금 흥미로운데 이 친구가 HDR10 플러스를 대응해요. HDR10이든 10 플러스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뭐 HDR10 플러스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소스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콘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일부의 컨텐츠를 감상할 때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영화 28주 후, 28년 후, 그리고 뭐 슈퍼맨 다양한 영상들을 봤었는데 뭐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면 품질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손이 간다니까. 계속 쓰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벤큐 X3100i, 뭐 3000i 다 써보셨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또 어때요? 그 친구가 얘보다 사양이 더 높아요. 그게 게이밍 타이틀이 붙어서 좀 뭔가 가려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없지 않았죠, 그런 느낌이. 영화 감상에도 충분히 좋았어요. 그것도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벤큐 프로젝터가 진짜 다 기본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품질도 그만큼 좋아. 잘 깎는다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게임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K 60프레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 2, 뭐 엑스박스 시리즈 X 다 물려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친구가 홈 엔터테인먼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레이턴시가 약 5ms입니다. 0.005초예요. 굉장히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ALLM 지원하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4K 프로젝터들의 평균 인풋 렉은 16에서 30ms대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정말 대단한 수치인 거죠. 그리고 게임을 위한 이미지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FPS, RPG.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모드들 대비 확연하게 인풋 렉이 줄어드는 게 체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저 5ms의 낮은 이 인풋 렉은 게임 옵션인 게임 부스트 기능을 활성화해야 나오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게임 부스트를 활성화하면 이전 X3100i 게이밍 프로젝터처럼 마찬가지로 오토 키스톤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맞춰놓은 키스톤은 초기화되고요. 그런데 굳이 이 게임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이밍 프로젝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죠. 제품 크기는 작아, 설치는 쉬워, 준수한 광학 옵션, 구글 TV OS 탑재, 더불어 정확하고 빠른 오토 키스톤, 게임 플레이를 고려한 낮은 인풋 렉은 덤이죠. 그런데 국내 출시가는 219만 원.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프로젝터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처럼 프로젝터 활용에 있어서 번거로움,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 혹은 입문용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벤큐 TK705i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라운더 프로젝터입니다. 물론 나는 예산이 넉넉하다, 넘쳐 흐른다, 그렇다면 더 고급 기종을 보시는 게 이득일 수는 있죠. 벤큐만 해도 더 고급 모델들, 하이엔드 모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W5800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진정한 홈시네마를 구축하고 싶다면 뭐 그 정도는 쓰셔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원래 테크5에 제가 지난달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관련 영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테크5에서 뺐지. 역시 내가 보는 안목이 있어.